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0일 목요일 아침 7시 31분입니다. 어젯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좀 먼저 녹화 시작할게요. 어젯밤 미국은 이제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서 양대 지수가 다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갭상승 출발했는데 이 갭을 메우지 않고 원웨이 상승하긴 했죠. 어제 코스피도 대충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재밌는 점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통적으로 이 옵션 프리미엄을 죽이는데 특화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원웨이 상승이죠. 뭐 솔직히 뭐 가까이서 보면요. 가까이서 보면 원웨이 상승인데 원웨이 상승도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갭 상승 출발해가지고 상승을 하는데 요렇게 오르는 놈이 있을 거고 요렇게 오르는 놈이 있을 텐데 이거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콜옵션들이 살이 굉장히 많이 찌면서 시장 프리미엄 자체가 옵션 프리미엄 자체가 크게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빅스는 적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천천히 올라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콜옵션도 재미없다. 그럼 빅스는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 콜옵션에 살이 적게 붙고 풋옵션은 개박살이라니까 당연히 프리미엄은 좀 많이 감소하겠죠. 빅스 지수가 좀 많이 감소하겠죠. 근데 어제 한국 그리고 오늘 미국 둘 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물론 이게 뭐 오늘도 그렇다 내일도 그렇다 그거는 일단 뭐 알 수가 없죠. 일단 어제의 움직임들이 종합적으로 다 그랬다라는 거, 어제의 움직임들이 변동성을 좀 많이 죽이는 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이고 미국이고 변동성 지수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근데 아무튼 이것도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지만은 계속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일단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 오늘 밤에 오늘 밤에 CPI 발표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게 차라리 낫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CPI 발표 전에 주식시장이 먼저 급락해 있거나 폭락해 있어 버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악재의 선반영 이러면서 오히려 지표 발표 후엔 상승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표 발표 전에 긴축으려고 머시기고 없이 일단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제 입장에선 그래도 어느 정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뭐 가능성 이런 게 열려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뭐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드린 어떤 매매의 기준, 기술적인 기준은 뭐다? 4540이고 14700이란 자리인데 둘 다 돌파한 자겠지 않냐. 그러니까 어젯밤 한국장 보면서 드렸던 이야기하고 똑같죠. 고민해 보시라고요. 중요한 저항 요걸 기준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은 이걸 돌파한 척 했으면 원칙적으로는 손절이 맞긴 맞다라는 거. 그리고 나스닥도 그죠? 원칙적으로 14700 보고 움직였는데 14700 넘었으니까 기준이 깨졌으니까 그러면 손절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고민해 보라는 거죠. 오늘 밤 경제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까 되돌릴 수도 있다. 어쨌든 한국이고 미국이고 어제도 둘 다 보시면 거래량은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신뢰도가 낮은 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 아쉽다, 나는 지금 이렇게 손절하기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뭐 혹은 내일 정도까지 CPI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은 일단 그게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요. 지난번에 S&P하고 나스닥이 2월 2일날 급등을 한번 했었어가지고 2월 2일날 직전 고점이 있다는 거, 미국 주식시장 수급상은 일단 이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 전고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항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가 저항일 거 아니에요. 물론 S&P 같은 경우는 거의 턱걸이를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일단 저항이긴 저항이에요. 그리고 나스닥도 여기 저항이라는 거. 근데 반면에 코스피는 이제 조금 이런 면에서 좀 자유롭긴 합니다. 그러니까 365를 4거래일 동안 못 넘어서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저항 돌파한 척 했죠. 그 위쪽으로는 별다른 저항이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이 380에서 340이라는 선물 이 구간이 코스피가 여기 같은 경우는 별다른 지지와 저항이 없다. 왜? 지난번에 올라올 때 워낙 급등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격전을 벌여야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는 법인데 격전을 벌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이 없다고요. 이 자리는요. 물론 있긴 있는데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다? 여기서 딱히 뭐 일단 당장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저항은 없다라는 거. 이게 미국과의 차이점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한국은 오늘 상승하기로 마음먹으면 조금 탄력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거긴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 오늘 CPI가 어쩌고저쩌고 하긴 하는데 일단 여기 직전 고점 자리가 신경 쓰이는 저항이긴 하다는 거죠. 요게 일단 차이점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뭐 특별한 뉴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그죠? 하여튼 많이 올라서 마감했다. 요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뭐 어떤 이슈가 있다면은 요거 애틀란타 연은총재가 한마디 하긴 했는데, 그죠? 이런 부분이 긴축 우려를 자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 근데 자극하진 않았죠. 어젯밤에 주식시장이나 금리를 보면요. 세네 차례 금리 인상 전망하고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는 얘기는 금리 한 번에 50bp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요런 이야기. 아무튼 미국도 50bp 인상하면은 제법 시장의 충격이 클 수 있겠죠. 요런 점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안 그래도 어제 리플, 여러분들 달아놓으신 리플 보다가 참 그 생각이 안 그래도 좀 들었는데, 누가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미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어야 될 타이밍이긴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지금 원래 평상시에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은 뭐예요? 물가 상승률 2%가 넘어가면은 원래 금리 인상한다, 이게 이제 기존의 관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뭐 특이한 상황이다, 코로나가 어쩌고저쩌고 한다야 이러면서 이거를 박살내 버렸잖아요. 지금 이 기준대로 하지 않았죠. 2%가 아니고 지금 뭐 숫자가 엄청나게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딜레이하고 지연시키고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죠, 원래는 기준금리가 여기쯤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까지밖에 안 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관점도 있긴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보자고요. 그죠? 평상시와 기준금리 인상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평상시였으면 이미 기준금리가 여기쯤 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기준금리 여기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기준금리 0입니다. 그죠? 평상시대로 올렸으면 지금 아마 기준금리 1% 가까이는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마 작년부터 한 두세 번 올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거의 기준금리는 1%, 0.7에서 1% 가까이 가고 있겠죠.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 얼마다? 0이다. 0에서 이거 2까지 맞추려면 빠르게 속도를 올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은 모르는 척하고 일단 올랐다라는 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신나게 올랐다. 그죠? 나스닥이고 S&P고 신나게 올랐다. 경제지표, 주요 경제지표 CPI 발표 전에 신나게 올라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 체크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빅스가 그래서 지금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요. 빅스가 이 중요한 어떤 그나마 의미 있는 자리, 어제가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 왜냐하면 직전 저점이 있기 때문에, 직전 저점 자리 지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리였는데, 직전 저점 지지력을 한 번에 붕괴시켰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일단 분위기는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다. 물론 이게 언더슈팅일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되돌리면 되는데, 하여튼 그죠,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할 겁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 좋은 건 아니죠. 차라리 오늘 밤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모습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빅스가 좀 많이 죽었죠. 지수 움직이는 거에 비하면은 어젯밤에 좀 많이 죽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당장 눈에 띄는 지지력은 없어졌으니까 일단 SVXY의 시대가 더 계속 간다. UVXY는 아직 그죠, 더 죽고 있는 과정이다. 물론 오늘 밤에 장대 양봉으로 다시 되살리면 또 이렇게 V자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다. 왜냐, 오늘 밤에 재료가 있잖아요. 그죠? CPI라는 시장으로 움직일 만한 근사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요리 가능하죠. 이런 점들 말씀드렸고,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는 쌩깠습니다. 시장이 무시하더라고요. 금리는 보시다시피 이번 주는 재밌었죠. 이번 주는 무조건 오르는 거였어요. 주식시장은 보니까 2월 8일날 금리 올라도 주식시장 오르고, 어젯밤에 금리 떨어져도 주식시장 오르고, 그죠? 하여튼 이런 것 같습니다. 재밌는 시장이에요. 어쨌든 근데 뭐 중요한 이벤트 발표 전에 계속 금리가 오르고 있다,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좀 별로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CPI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주식시장은 난리를 부렸고, 금리는 하루 정도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여기서 일단 지켜보자,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요 이야기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등등 이런 것들도 대부분 CPI 발표를 기다리면서 요즘에 그냥 겸손하게 몸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주식시장은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거,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숫자만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유럽도 그래서 신나게 상승 마감했고요. 뭐 특별한 거는 없다라는 거, 이 정도 살펴봤고, 그죠? 오늘 한국 같은 경우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 있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거 한번 고민들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잡을 건지 아니면 버틸 건지 CPI 지표까지 확인할 건지.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도 그 어젯밤에도 그 이야기 드렸죠. CPI가 설마 그 숏 보시는 분들의 희망대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와갖고 서프라이즈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오버슈팅이라는 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CPI가 이렇게 나왔다고 폭락! 이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실망하면서 또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시장은 언제나 지금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논리적으로는 긴축이 지금 시장의 포커스고, CPI가 높게 나오면 긴축 우려가 자극돼서 시장에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시장이 언제 논리대로만 움직인 적이 있냐.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CPI 지표 확인하고 움직일란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어쨌든 가능하다, 본인 선택이다 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전 고점 이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좀 오르면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긴 한데 이제 오늘 만기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죠? 오늘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원웨이 콜대박 이런 가능성보다는 통상적으로 보통 그렇더라고요. 이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뭐 급등하면은 다시 되돌리고, 그렇다고 여기서 폭락을 해버리면 다시 되돌리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왜 이런 모습이 나온다? 어차피 오늘 장 마감할 때 되면 옵션의 외과 옵션들의 가치는 모두 0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뭔가 살이 붙어 있다. 그럼 0이 돼야 되죠.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그거라고요. 옵션을 0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등해갖고 콜이 살이 쪘다, 그럼 콜 죽여버리고, 급락해갖고 뭐 예를 들어 풋이 살아났다, 그러면 풋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양쪽 다 죽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오늘도 원웨이 급등, 원웨이 하락 뭐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근데 통상 이렇게 잘 생각하지는 않죠. 일단 이런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고 재미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들 말씀드렸고, 오늘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위메이드 아마 이런 친구들이, 그죠? 어젯밤에 누가 리플 남겨놓으셨는데, 이 위메이드 같은 이런 게임주 친구들이 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안 좋았다, 뭐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갔다, 이런 점들이 좀 영향을 크게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이게 그 가만 살펴보시면은 좀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것 같다는 게,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상대적인 힘 차이인데요. 우리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여기 위쪽에서 숏 포지션, 이 위쪽에서 코스피 숏 포지션 잡고 계신 분들이 들었던 생각이, 와, 코스피는 선물 400이 붕괴되고 넥라인 붕괴되고 하락 추세로 갈랑말랑 하는데, 와, 코스닥은 넥라인도 깨지 않고 박스권으로 겁나게 건전하게 버티네 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상대적으로 더 코스닥이 강했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실제로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렇다고요. 코스피가 이미 저기 박스권 하단을 깨면서 붕괴될 때 얘는 그럭저럭 박스권으로 잘 버텼다고요. 그래서 코스닥이 겁나게 강하네 라는 생각을 우리 한동안 했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제가 그 흐름이 좀 바뀐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언제부터냐면, 여기 1월 12일, 13일부터 그게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뭘 느낀 거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 말씀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지지와 저항이 어디다? 241선 정도라고 보고 있다. 이번에 여기서부터 하락해서 반등하는데 241선 정도 터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렸었는데, 이날부터, 그죠? 이날부터 코스닥의 그 강한 힘이 조금 빠졌다라는 생각이에요. 작년까지 그렇게 강했던 코스닥이 이날부터 해서 조금씩 좀 힘이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중요한 저항이 여기인데, 중요한 저항이 대충 이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올라오지도 못하고 터치도 못하고 지금 그대로 흘러내렸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번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그래도 그럭저럭 뭐 반등 좀 하나 싶은데 코스닥은 좀 반등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코스피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코스닥이 좀 어느 정도 좀 잘 버텨줬는데 지금 급속히 좀 힘이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뭐 물론 오늘 뭐 위메이드가 어쩌고저쩌고 게임주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 오를지도 모르죠. 근데 아무튼 일단 게임주들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큰 몫을 했었는데 저 친구들이 대규모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코스닥 지수도 뭐 쉽게 그렇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얘도 더 올라갈 수 있긴 있어요. 어쨌든간 무조건 뭐 게임주 하락하니까 무조건 폭락한다, 그거 아닐 수 있어요. 얘도 더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아직 이 반등이 끝난 게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여기 어딘가를 넘지 못하다가 이걸 지금 턱걸이로 안착해 놓은 그런 모습이고, 어젯밤 미국에서 훈풍이 불어왔으니까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더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숏 보시는 분들 아무튼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하실 때긴 해요. 천천히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장이 꺾이는 데는 최소한 2-3거래일 정도 보통 걸리니까요. 이게 V자로 딱딱 잘 안 그래요. 몇 거래일 걸리니까 아무튼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긴 한데, 아무튼간 코스닥 시장이 힘이 좀 빠진 것 같다, 뭐 요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위메이드, 그죠? 위메이드가 오늘 이제 뭐 하락 출발 예정이겠죠, 아마. 하여튼 참 재밌어요. 이게 하락 추세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 하락 추세가 됐는데 참 추세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전형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던 그런 오버슈팅이 있으면 뭐 투매 나올 때까지 빠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위쪽으로 많이 해먹었죠. 위쪽으로 뭐 10배 이상 해먹었으면 그 양심이 있으면 그만 해먹어야죠. 양심이 있으면 그만 해먹어야 될 것 같고, 저점 대비 차트에 보이는 저점 대비 10배 해먹었으면 그만할 때가 된 것 같긴 하고, 아무튼 너무 많이 해먹으니까 이제 하락 추세가 나왔는데 실적 잘 나왔다더라고요. 실적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나오기 전에 시장이 먼저 실적을 선반영해버리니까 막상 실적 나오고 나니까 뭐 안 좋은 모습이 막상 실적 나오니까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뭐 실제로 안 좋을지 좋을지는 일단 오늘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참 재밌습니다. 추세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락 추세 그대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든 어쨌든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 하락 추세로 가 있으니까 뭐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요 정도 이야기 그죠 드렸습니다. 다른 거 할 얘기는 없고요. 뭐 요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CPI 있다는 거, 그렇다라고 해서 CPI에 대고 막 너무나 엄청난 기대를 가지는 그것도 무리일 거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세요. 이따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나 이런 건 저녁에 다 답변 달아드리고요. 아침에 좀 바빠서 전 일단 먼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